우리나라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 태극기가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진관사 태극기는 사찰이 독립운동의 배후 근거지나 거점지로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터키 에르지에스 대학교 정준원 교수가 한국문화원에 월인석복 권자본을 기증했습니다. 정 교수는 K-팝에 이어 한국의 인문고전이 차세대 한류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용현계곡 보존회가 용현계곡 연화제를 개최했습니다. BTN 울림 은가은의 티키타카 공개방송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로 문화생활에 목말랐던 지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선덕사에서 제주 가롯과 각종 전통 복장을 입고 패션쇼를 펼쳤습니다. 제주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뿌리도 잊지 않게 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2010년 점안을 시작으로 홍법사의 상징물이 된 21m 아미타대불의 개근불사가 회항했습니다. 홍법사는 개산 18주년을 맞아 아미타대불 점안의식과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서울 도봉사가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의료진과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사찰 음식을 나눴습니다. 주지 호연 스님과 신도들은 자비행을 실천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진관사 태극기는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 태극기로 항일 독립의지와 애국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이 진관사 태극기를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진관사 태극기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건 지난 2009년 칠성각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찢어지고 피로 얼룩진 태극기가 보자기처럼 쌓인 독립신문류 19점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 태극기로 불교계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백초월 스님이 일제의 감시를 피해 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발견된 독립신문류를 통해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관사 태극기는 사찰이 독립운동의 배후 근거지나 거점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울먹거리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막 어떻게 감동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뿌듯하고 불교에서 사찰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발견됐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태극의 청색 부분과 사괴를 검정색 먹물로 덧칠해 항일 독립의지와 애국심을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그린 유일하고 가장 오래된 사례라는 점에서 항일 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혹독한 시련 속에서 독립에 대한 열망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켜내려는 간절한 염원이 담겼습니다. 문화재청은 불교계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항일 정신을 강력하고 생생하게 담고 있으며 태극기의 변천사와 의미를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태극기를 잘 보존하고 계승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고 다양한 전시라든지 교육, 체험 등의 활용을 통해 가지고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 알리고 공유하면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사상을 잘 고취시키고 국민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진관사 태극기를 비롯해 조선 대표 수조각승 생란스님 작품 4건 등 총 7건을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인 퇴용당 성철대종사의 열반 28주기를 맞아 어제 해인사 부도전과 대적광전에서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는 해인사 방장 원각대종사,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대원대종사,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 안국선원장 수불스님, 문도대표 만수스님과 원택스님 등이 참석해 성철대종사의 수행정신을 기렸습니다. 원택스님은 은사스님의 큰 뜻을 따라서 자기를 바로 보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춘모제에 앞서 해인사 백년암 성철스님 문도회는 4일 동안 4만 8천 배를 올리고 사리탑전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터키 예르지예스 대학교에 재직하며 한국의 인문고전을 전파하는 정진원 교수가 한국문화원의 월인석보 권자본을 기증했습니다. 정 교수는 K-팝에 이어 한국의 인문고전이 차세대 한류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형제의 나라로 불리며 우리나라와 정서적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유럽의 이슬람 국가 터키. 지난 13일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주 터키 한국문화원에서 개원 1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BTN 토크멘터리 한글에도 출연한 터키 에르지에스 대학교 정진원 교수는 기념식에 참석해 문화원 측에 월인석보 권자본을 기증했습니다. 월인석보 권자본은 한국문화원에 상설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 9m짜리가 되는 이제 큰 그 대작 불사를 하신 건데, 그 동양어문 학부장이기도 하고 한국학과 교수이기도 한 그익셀 트루케즈 교수님이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국문화원에 기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문화원에 갔는데, 기념식은 국군의 날과 개천절, 한글날 등 한국의 국경일 기념식을 겸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터키의 6.25 전쟁 참전 노장들을 초청해 의미를 더했고 터키 젊은이들이 BTS의 커버 댄스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대중문화의 한류 덕분으로 한국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에르지에스 대학, 앙카라 대학, 이스탄불 대학의 한국학과가 개설돼 있습니다. 2000년도에 그 터키 정부의 초청으로 카이세리에 최초의 한국학과 설립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학과 설립을 하고 이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를 이 그 20년이 지나서도 잊지 않고 이렇게 다시 초청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 교수는 K-팝을 잇는 차세대 콘텐츠로서 K-클래식이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인석보를 통해 현지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이 한국의 불교 철학과 문화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인문 고전의 텍스트인 상승유사와 월인석보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더 이제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그 앞으로 더 20년, 30년, 100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차세대 한류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인문 고전들이 세계화의 기로에 있는 시점에서 정 교수는 훈민정음 일변도에서 나아가 훈민정음 작품으로 새로운 한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용현계곡보존회가 용현계곡 연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로 답답한 시민들을 위해 BTN 울림 라디오, 은가은의 티키타카 공개방송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로 문화생활에 목말랐던 지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달빛이 아름다운 강릉 용현사의 가을밤이 코로나로 답답했던 시민들에게 치유의 공간을 선물합니다. BTN 울림 라디오 은가은의 티키타카 공개방송이 산사의 밤을 엽니다. 용현사 주지 설암 스님이 즉문즉설로 고민을 해결해주고 우순실, 박시환, 김중현 등 유명 가수들이 감미로운 노래를 들려줍니다. 용현계곡 보존회가 지난 22일 생생문화재 사업 일환으로 용현계곡 연화제를 봉행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골에 여기 이제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고즈넉한 산사에서 연화제를 통해서 지역민의 화합 또 인문학적인 그런 가치를 용영 계곡과 접목해서 오늘 또 문화를 재생산해내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연화제는 다음날 다문화 가족 요리 경연대회, 차문화 한마당, 자수 매듭 체험, 탈놀이, 염색 체험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날 초이선다의 현판식을 봉행하며 진감 초이선사의 담액을 입고 전통차 문화를 널리 알려 강릉 지역을 차문화의 성지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의 가장 유서 깊은 초이 진감 초이 선사로 이어져 내려오는 담액을 우리 강릉까지 그 차문화 차성지답게 그곳을 재정립해서
한국의 전통 차 문화를 조금 글로벌화해 할 수도 있고 또 지역 차인들한테 자긍심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발전시켜 나오고자 합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코로나로 답답했던 마음을 잠시나마 해소할 수 있었고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이 됐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음악회도 듣고 오늘 와서 차도 마시고 너무 좋았어요. 신났어요. 애들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용영계곡 보존에는 문화생활에 목말랐던 지역민들에게 달빛과 함께했던 음악과 차, 다양한 행사들로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의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선덕사에서 제주의 가롯과 각국의 전통 복장을 입고 패션쇼를 펼쳤습니다. 제주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뿌리도 잊지 않게 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현장에 김건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복과 제주의 가롯, 베트남의 아오자이 등 세계 각국 전통 복장의 패션쇼가 법성도를 배경으로 선보입니다. 어색했던 표정의 어린이들도 어느새 모델이 돼 익살스러운 포즈를 취합니다. 지난 24일 제주 선덕사에서 진행된 제란 제주문화학교 선덕문화인이 올해 4월부터 제주 지역의 노인과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의 의식주와 문화 등 문화유산 향유를 목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행문화유산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주의 전통 가롯을 체험함으로써 제주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전통 복장은 패션쇼를 통해 뿌리도 잊지 않게끔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패션쇼에 앞서 진행된 이주민 여성 소양 프로그램은 제주의 전통 복장과 혼례예절 등 지역 고유 문화를 이해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어린이들의 타종과 소원 등 작성 체험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사찰의 전통 문화를 익히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장이 됐다는 점에서 호평을 얻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 행복하게라고 썼어요. 청소 이런 거 기분이 안 좋고 동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엄마가 화내서 집안 기분이 안 좋고 행복하지가 않아서 저희 가족 행복하게라고 썼어요. 이거는 제주도의 전통 옷이어서 입을 수 있는 기회 없었거든요. 오늘 와니까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분 너무 좋아요. 문화재청의 국민참여예산 추진 사업으로 모든 국민의 공평한 문화유산 향유가 목적인 2021 동행 문화유산. 전문화된 프로그램과 친절한 구성으로 큰 만족도를 주고 있는 동행 문화유산이 코로나19 이후 더욱 많은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프로그램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엄마이나 아기나 같이 같은 프로그램은 많이 없으니까 이거는 만족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모델 한번 해보니까 기분 너무 좋고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TN 뉴스 김광입니다. 2010년 저만의식을 시작으로 부산 홍법사의 상징물이 된 21m 아미타대불의 개금불사가 회항했습니다. 홍법사는 개산 18주년을 맞아 아미타대불 저만의식과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부산 두구동에 위치한 홍법사. 대각면전 위 21m의 대형 아미타대불의 장엄한 모습은 보는 이들의 신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지난 2010년 저만법회 이후 10여 년간 비바람을 견디며 자리를 지켜온 아미타대불이 최근 개금불사를 회항하고 저만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개산 18주년을 맞은 지난 24일 삼천불전 앞마당에서 봉행된 저만의식은 영축형님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을 증명법사로 진행됐으며 주지 심산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부처님께 새로운 옷을 입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부처님을 새로 조성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18주년을 맞이해서 개금불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계기로 모든 사람들이 신행을 좀 더 승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의식에 이어 개산 18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도 봉행됐습니다. 양재생 신도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정미영 금정구청장, 백종원 국회의원 등이 동참해
계산 18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현문 스님은 부처님이 가사를 조각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듯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길 당부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존재했을 때 그 사람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또 행복해지리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모신 모든 사부대중께서 이러한 불사 공덕으로 부처님의 가호를 입으시고 항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홍법사는 경내 잔디마당에서 사단법인 한국서예 단체 총연합회 부산 CG회와 공동주최로 진행하는 부산서화 108인 초대전을 열고 팔정도와 달마도 등을 선보였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서울 도봉사가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의료진과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사찰 음식을 나눴습니다. 주지 호연 스님과 신도들은 자비행을 실천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도시락 나눔 현장에 이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성이 담긴 연잎밥이 도시락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재료를 버무리는 신도들의 손끝에선 이웃을 생각하는 자비심이 느껴집니다. 서울 도봉사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소외계층을 위해 사찰 음식 도시락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주지 호연 스님과 신도들은 이른 아침부터 500명분의 도시락을 손수 만들고 포장했습니다. 도시락은 보건소,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에 전달됐습니다. 봉사하시는 분이 정말 감사하잖아요,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는 그분들에게 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작은 거라도 이제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고 있어요. 이번 도시락 나눔은 2021 도봉산 사찰음식전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도봉사업연합회와 도봉구, 도봉문화원이 함께한 사찰음식전은 25일부터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호연 스님은 예로부터 약으로 일컬어지던 사찰음식을 먹고 의료진들이 힘을 내길 발언했습니다. 의료진들께서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 사찰음식에 약을 드시고 보약으로 생각하시고 잘 드시고 치료에 전념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처럼 사찰음식전이 성대한 축제회장으로 열리진 못했지만 고군분투하는 이웃과 도시락으로 나누는 정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시락 나눔을 실천한 도봉사와 신도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사찰음식전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배달하는 방식으로 축소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사찰음식전을 개최를 해주신 도봉사는 사찰음식전을 통해 사부대중에게 사찰음식을 알리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활기를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방역대책본부가 11월 초부터 3단계에 걸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1월부터 4주간 방역조치 완화 1단계로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가 시행됩니다. 이후 12월은 2주 간격으로 2차 개편에서 대규모 행사가 허용되고 3차 개편에서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정규 종교 활동은 미접종자 50%가 포함되면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 100%인 경우 인원 제한이 해제됩니다. 다만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해도 기본 방역 수칙 준수는 유지됩니다. 정부는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인한 방역 상황 악화보다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한 전통사찰인 인천 백운산 용궁사가 10년 만에 도량 정비를 마무리하고 대웅보전을 낙성했습니다. 세계 하늘길의 관문인 인천공항 인근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내외국인 포교의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9, 4. 서기 670년 신라 문무왕 10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인천 영종도 백운산 용궁사가 10년 불사 끝에 대웅보전을 낙성했습니다.
태고종 용궁사는 지난 24일 총무원장 호명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법담스님, 호법원장 해일스님 등 종단 소임자와 전국 지방교구 종무원장, 지역 정관계 인사와 신도 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불저망과 낙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능해 스님은 10년 불사의 감회를 전하면서 전법도량과 지역 주민의 의지처로 새롭게 도약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제 용궁사는 1300년의 웅지를 가슴에 품고 새롭게 희망찬 새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낙성법회를 올리는 이 인연공덕으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시어 태고종의 전통 사찰인 용궁사는 흥선대원군이 중창하면서 용궁사로 사명을 바꾸고 아들 고종의 등극을 기원한 기도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현 요사체 추녀 밑에 대원군의 친필 현판이 남아있으며 요사체를 비롯해 수월 관음도 등 다수의 지방 문화재가 남아있습니다. 2012년 능해 스님이 주지로 부임해 퇴락한 용궁사 재건에 나서면서 도량을 정비하고 용궁사 역사 스토리텔링을 통해 전통사찰 문화재 활용사업 체험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용궁사가 사부대중의 마음의 집으로 행복의 자리가 되길 축원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용궁사를 찾고 불보살님을 찾으며 기도 정진하면 반드시 행복락을 누리실 것입니다. 용궁사 신도들은 천년의 수건이었던 대웅보전 건립으로 더욱 성숙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길 발언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아 소외되고 힘든 삶을 사는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도량을 새롭게 정비하며 전법 도량으로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용궁사가 세계 하늘길의 관문인 인천공항의 이점을 살려 내외국인 포교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BTN 불교TV가 준비한 비대면 대중강연 고인사이드가 내일 오후 8시 BTN 유튜브를 통해 열립니다. 31번째 강연은 치사율 90%의 치명적인 전염병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한 아프리카로 떠난 의사 정상훈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국인 최초로 시에라리온에서 의료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에볼라 의사라고 불립니다. 고인사이드에서는 정상훈 의사에게 우울증을 겪으며 죽을 방법을 찾던 절망에서 벗어나 의료 구호 활동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예정입니다. 참회 기도도량 하동 금오산 지장원이 지난 24일 법당 신중탱과 용왕대신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해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해온 지장원은 이날 전국에서 모인 신도들과 지장보전 중단에 모신 신중탱 조성과 경내 석조 용왕상과 연진악성을 축하했습니다. 주지 영성스님은 지장원 도량을 장엄하는 데 기꺼이 동참해 주신 불자들이 있었기에 불사가 원만회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장보살의 원력대로 누구나 구원받는 기도성지가 되도록 지장원을 일궈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장원은 점안법회에 이어 해인사 하유스님을 초청해 불자들을 위한 문화공연과 회양잔치를 펼쳤습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